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았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히토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자원 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히토류와 디스프로슘 전쟁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스텔스기, 로봇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히토류, 특히 디스프로슘은 가장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이 금속은 네오디듐 자석의 내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고성능 모터와 첨단 무기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디스프로슘이 미얀마, 중국, 러시아에 집중 매장돼 있다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히토류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GM이 개발한 네오디듐 자석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 중국은 생산뿐 아니라 관련 특허와 기술까지 확보하며 시장을 장악했죠. 여기에 더해 미얀마에서 채굴된 디스프로슘도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군을 지원하면서 채굴 지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목한 대안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히토류 매장지인 탄브리즈 광산을 미국 기업 크리티컬 메탈스가 확보했죠. 하지만 히토류는 채굴과 정제가 문제입니다. 산성 폐수와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결국 미국은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안은 바로 태평양 해저 디스프로슘입니다. 해저 퇴적층에서 디스프로슘이 고농축된 지역이 발견된 겁니다. 쉼의 히토류는 방사능이 없어 채굴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채굴만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공급원인 셈입니다. 해저 디스프로슘은 일본이 먼저 확보했습니다. 태평양 일본 이이제 내 미나미토리 섬 주변 해역에서 전 세계가 무려 730년 동안 쓸 수 있는 디스프로슘 매장지를 찾아낸 겁니다. 일본은 2027년부터 이 지역에서 상업 채굴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나미토리 섬 인근 공해구역에 심해 채광 로봇과 항공모함까지 투입해 시험 채굴에 나서며 일본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태평양 공해상에서 유사한 매장지를 발견했지만 공해 채굴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규제를 우회해 히토류 기업 TMC의 채굴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해 채굴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치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압박하자 일본은 결국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며 물러났습니다. 이후 일본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비공식적인 비축까지 더해 지금은 20년 이상 버틸 만큼의 재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미우 협정은 이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미나미토리섬 인근에 디스프로슘을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열렸고 일본의 히토류 비축분을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생겼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몇 년간 비축분으로 버티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 셈입니다. 히토류 패권의 핵심은 디스프로슘입니다. 중국의 독점에 맞서 미국은 그린란드와 해저 채굴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비축해놓은 히토류와 해저 디스프로슘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서 세계 히토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조짐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